지난주에 DM으로 이제 질문이 왔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야 이제 이 주제를 갖고서 이야기 나누네요. 그러니까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그래도 학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왔었어요. 네, 제가 관련된 이제 글을 네네. 언스쿨링 스토리에 있던 글을 이제 언스쿨링 패밀리에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DM이 그렇게 온 거죠. 아, 참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 좀 어때요? 좀 88년대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닐까? 아, 참. 지금이 2020년이지만 아이들이 2040년 정말 더 나아가서 50년에 막 활동할 아이들인데 학교, 학력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 날에 경제는 그렇게 흘러왔죠. 그쵸. 예전에는 네,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어떤 뭐 이제 지금 이제 삼성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되고 했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그쵸. 미투 상품을 만들던 그래서 이제 1위보다는 빠른 속도로 2위가 그쵸, 되는 2위, 전략이었잖아요. 네. 창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오차 범위가 안 나도록 상부에서 지시한 것을 잘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따라가서 만들어내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를 잘하는 쪽이 중요한 그렇죠. 시키는 거 시대였기 잘하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에서는 그만큼의 좀 말 잘 듣는 사람이 그렇죠. 되게 필요했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끌어주려면 그만큼 지난 시대는 학연이 되게 필요했던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또 네. 중고등학교 자체도 네. 굉장히 좀 이제 선후배 수직적인 구조가 강했고 우리 학교 나온 뭐 그죠. 이런 대학두기 강했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연 이제 동네형부터 해서 뭐 동네 형들이 보통 같은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그쵸. 그런 상태에서 몇 년 선배 뭐 몇 년도 선배 네트워크를 무시는 못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전에 학력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학력이 이제 그런 학교를 다닌 것에 대한 힘이잖아요. 네네. 그 힘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학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거죠. 학력이 과연 네. 실력이냐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력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학연이라는 건 전 인정해요. 네.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준다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학력이 실력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약간 그 구시대적인 그런 그런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학력이 실력이었던 시대는 전 이전에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끝났죠. 예. 네. 아니 이건 몇십 년 전에 이미 그럼요. 90. 학력이 곧 실력은 아니다. 네. 예. 그거는 이미 깨진 지 오랜데 그렇죠. 학연에 있어서의 파워가 워낙 강한 사회였다 보니 그렇죠. 그게 좀 혼용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학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라고 했을 때 이 뜻을 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학연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과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실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으로 나눠서 보자면 그러네. 예. 왜냐면 학력이라는 거 안에는 그 두 가지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학연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근데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이게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훌륭한 그거는- 비즈니스맨의 정의가 그러니까 정의가 뭐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음, 저도
제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성과를 이걸로 많이 내려면 분명히 팀이 필요하죠. 그쵸. 예,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학연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결국 그거 같아요. 여기서 지금 숨어 있는 게 2030년, 2040년에 훌륭한 과연,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그쵸. 학연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오히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건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견해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좀 더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쵸. 아닌 분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어디 스카이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영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근데 이제 결국 2030년, 2040년 이후에 훌륭한 그때의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실력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했을 때 당연히 맞죠. 맞지.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첫 번째 학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를 저는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 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괜찮은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데들이 엄청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가지고 중국의 자본가들이 막 쓸어 담고 막 그랬었잖아요. 특히 재작년 맞아요. 지난 한 3, 4년?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 이전에 한 4, 5년 정도 그런 쇼핑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예, 한 5년 정도.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중국 자본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살만한 데는 다 샀대요. 네. 아니 그 관련된 쪽 비즈니스 하는 지인들 얘기가 웬만큼 살려는 데는 다 샀대요. 근데 그런 뭐 헤드헌터들 그리고 그런 기업 사냥꾼들이 계속해서 눈이 벌게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실력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실력만 있다면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만큼 어찌 보면 한편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동일한 틀에서 동일한 쳇바퀴에서 하고 배운 사람보다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 속에서 그 중에 극소수는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되겠죠. 극소수는. 하지만 그 외 다수는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개개인성을 키워나간 무리들이 있다면 이 무리들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이 무리들이 있어야 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것을 만들고 이제 이 좀 전에 얘기한 이 전체적 대중의 어떤 학습 구조에서 성장한 케이스 중에 극소수로 이제 피어오른 케이스가 두각을 나타낸 케이스가 이 케이스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라든지 그 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컴퍼니들의 팀을 짠다고 했을 때 완전히 이제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부터 해서 이제 중간격의 사람 또 완전히 인사이더의 어떤 케이스 이 제도권 안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을 짜는 게 좀 외국에서의 어떤 글로벌 컴퍼니들이 팀 짜는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다 로봇 기술이다 발달하고 나면 당연히 이런 똑같은 트랙 안에서 성장한 케이스에 이들한테 되게 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 시대에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 어느 쪽이 더 리스크가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라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좀 자존감 있게 맞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수 일이,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그것은 학교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뭔가 그 실력을 길러내는 어떤 방식, 스킬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네.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는 학교를 다닌다면 당연히 좋죠. 실력이 늘겠죠. 그런 걸 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정말 운 좋게 만나게 된다면 또 늘겠죠. 그렇죠. 뭐 언스쿨링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성장한다면 또 될 테고 그거는 스쿨링 언스쿨링하고 좀 상관이 맞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고요. 결국 스쿨링이든 언스쿨링이든 일단은 부모님이 이제 이거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예. 아직도 부모님이 너무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뭐 미래는 이렇다고 그쵸. 하는데 네. 이럴까요 저럴까요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분야도 뭐 분야도 없어지는 분야도 너무 많고 이제 대학교도 없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학력을 얘기를 그쵸. 하면 우리한테 언스쿨링 한다 네. 그러면 학력 자체가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런 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너무 모르고 모르신다는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2030년, 2040년 우리 아이들이 또 2050년 우리 아이들이 네. 한창 일하게 될 시점 막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각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까. 그런 질문을 해오는 부모들에게 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유엔 미래 보고서, 세계 미래 보고서 같은 그 아, 미래 보고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2030년, 뭐 2040년 막 이렇게 유엔 미래 포럼 그런 데서 그 한 2, 3년에 한 번씩 내고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책들 또 요즘에는 이제 뭐 트렌드 코리아 뭐 2020 뭐 트렌드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이제 관련된 여러 책들이 시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책들이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보시고 네, 보시고 교사들하고 우리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교감이나 교장 네. 선생님하고 그런 토론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을 읽으셨냐? 네, 그 학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그 2030년, 40년, 50년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 되려면 네. 지금 시점에 어떤 식의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며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하며 이제 어떤 교육 환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네. 교사들에게 그걸 네. 질문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는 질문해봤거든요. 네. 거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앓는 소리가 나와요. 이제 뭐 모른다고는 안 하세요. 아는데 학교가 그거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냐 하는 상황이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정말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이게 뭐 한두 가지 어떤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쪽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내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의 교사들하고 관련 내용 갖고 적극적 토론을 하시고 네. 부모님들이 아셔야 토론이 되죠.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여전히 학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어느 입장이든 대답하기가 난감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학력이 70년대에는 어떻게 작용을 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맞아요. 2010년, 지금 2020년에 이르기까지 학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서 비즈니스 사회 속에서 적용이 됐던 것인지 네. 하다못해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일하고 있는 뭐, 그 분야에서라도 맞아요. 그 변천사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알아보시는 좋겠어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한 30대, 40대 분들이 아닐까요? 그쵸? 지금 네. 이런 질문을. 그리고 주변 지인들,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만 알아봐도 40년 전엔 이랬다, 30년 전엔 이랬다, 20년 네. 전에, 10년 전에 이랬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음. 계속해서 학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연과 실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다못해 회사에서 직원 뽑는 것이 쉬웠던 시대와 네. 지금 직원 뽑는 게 너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들 교육할 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20년 전에도 기업들이 힘들어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다르냐는 거죠. 왜 30년 전, 40년 전, 30년 전에는 직원 맞아요. 뽑는 게 비교적 쉬웠고, 왜 그게 20년 전에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10년 전 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리크루팅 시스템, 리크루팅 사회 변화, 뭐 잡코리아라든지 네. 그런 어떤 리크루팅 어떤 플랫폼들, 그런 데들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또 보셔도 아,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네. 회사에 하다못해 인사 담당자랑만 얘기를 해봐도 인사 담당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 변천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이제 학력과 실력의 어떤 변화, 맞아요. 예, 차이,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아보려고만 하시면. 맞아요. 지금 뭐 예, 보셔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내 아이에 특히, 관련된 그쵸. 부분인데 참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을 정말 위한다고 하지만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참 찾기가, 그것도 편협하게 그냥 네. 한쪽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걸로만 그대로 그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네. 게 그게 너무 잘못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 더 옳다고 주장하기 위한 그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이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또 생각은 어떤지, 네. 그런 부분을 계속 아이들 또 관찰도 많이 해, 관심을 갖고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내 아이의 개개인성을 확인하고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서는 또 깊게 그쵸. 관찰을 하면서 관찰하고 관심 내 있게 아이가 봐야죠. 뭘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 그러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볼 때는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혀야죠. 그렇죠. 예. 요즘에 그래도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고릴라제라고 해서 이제 북리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쪽에 좀 추천할 만한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리뷰 보시고 이제 해당 리뷰의 내용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과 또 좀 애매하다 싶은 책들에 대해서는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